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은 1990선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이 역시나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역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최근에 유입되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매수 기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일전에 계속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그 밴드 안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죠. 시장은 좀 갇혀있는 흐름인데 이천을 좀 전후해서 오늘도 역시나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59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기전자 쪽이 1,000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특히나 오늘 삼성 SDI라는 종목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여타의 다른 업종들에는 크게 강한 매수는 좀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오히려 운수장비 쪽, 기아차, 이따가 자동차 쪽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차와 현대차의 좀 차별화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운수장비 쪽에 대한 매도세,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의 그런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은 또 전기전자 쪽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현재 지금 1,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어제 이제 스페인 쪽에서의 긴축 예산안 이러한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2,000포인트 터치를 다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9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Q3 실행 이후에 역시 갇혀있는 그러한 횡보 구간, 기간의 조정 구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전의 그 시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제가 삼성전자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테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주에서는 또 역시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이 가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IT 부품주,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를 관련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엔터주 계속해서 지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좋은 종목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그리고 혹은 상승의 모멘텀, 중국발 모멘텀이 있다든가 이런 쪽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추석을 또 연휴 전이기 때문에 약간 거래가 좀 부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거래가 좀 약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추석 이후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휴 동안의 어떤 해외에서의 소식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좀 약간 거래가 좀 주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역시 그 구간 안에 밴드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전의 시각은 계속 저는 좀 유지를 하면서 그에 맞게 좀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그 안에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 좀 꼽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수가 외국인의 전기전자의 수급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의 어떤 특징적인 업종은 사실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좀 그 특징을 보자면 전기전자 쪽을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라든가 자동차의 좀 기아차 하락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엔터주 역시 계속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주가 흐름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130만 원에 대한 안착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I 계속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전기전자 쪽에서 매매가 가능한 포트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종목 삼성 SDI를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그러한 시각 계속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 2차 전지에서의 성장성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다시 한번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도 계속 매수를 했지만 최근 기아차를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 눈에 좀 띄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 IT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서도 바이오나 제약 쪽을 보면 뭐 CGM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무엇보다도 실적이겠죠. 실적적인 부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추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해서 계속 현재 제약주들의 흐름이 뭐 녹십자라든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녹십자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도 CTC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뭐 관심을 가지고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 오늘 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고요. 조정이 나오기를 좀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조정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로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SM도 조정을 잘 양호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더 적절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뭐 KT뮤직이나 이런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KT 쪽에서 그런 펀드 조성을 했죠. KT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뮤직 컨텐츠 이러한 제작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사실 음원 유통 부분에서는 뭐 한 4위 정도 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멜론이라든가 엠넷, 스리바다, KT뮤직 이러한 순으로 지금 음원 유통 순위를 매기자면 그러한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현재 그동안 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T뮤직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보면 상당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같은 자동차 업종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한 그러한 흐름인데요. 반등 없이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직접적인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기관의 투신 쪽에서의 강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도 매도가 가담이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그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적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는 부분 보유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역시나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보자면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 실적이 우려보다는 좋지 못하다는 그 우려보다는 좋게 나온다면 다시 또 강하게 회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뭐 특징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한항공의 단독 입찰이 진행이 되다가 현대중공업에서 입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효 경쟁이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항공우주의 매각 단계가 거의 성사 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수 입찰을 발표하고 나서 약간 또 눌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뭐 오늘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유입이 되고 추후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갭상승하고 그럴 때는 뭐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잘 매매 타이밍을 노려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NHN이라는 종목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뭐 라인이라는 부분, 앞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음식료업에서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인데 아직까지 그에 비해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옆에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그리고 또 토토복권 사업자 부분 뭐 계약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좀 가격적인 부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